이번에는 테라폼 단독이 아닌 패커와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위한 CI/CD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패커는 대부분의 VM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을 지원하고요. 패커의 특징은 이제 기본 이미지, 특히 이제 골든 이미지라고 불리는 이런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식의 작성 방법 또는 기본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뭐 VM을 일단 실행시키고 사람이 접속해서 작업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미지를 뭐 익스포트 시키는 일련의 이런 수동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보안 툴과 뭐 패치, 뭐 웹서버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일단 원하는 VM 환경에 뭐 VMware나 오픈스택, 뭐 퍼블릭은 AWS나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환경에다가 일단 리눅스 같은 OS를 설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치나 뭐 패키지에 대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접속을 끊고 방금 작업한 VM을 다시 이미지로 빌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제 파커를 사용하시면 이런 작업들을 코드로서 자동화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의 VM 환경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패커의 이런 이미지 빌드와 빌드된 이미지를 프로비저닝하는 테라폼으로 이제 인프라 CI/CD에 대한 자동화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빌드하고 아티팩트를 이제 업로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실행할 환경에다가 배포를 하는 것처럼 VM 이미지나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 결과물을 사용할 환경에 이제 업로드한 다음에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실제 인프라로서 동작을 하게 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지향한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애초에 베이스 VM 이미지 상에 넣고 해당 이미지를 여러 개 배포하는 식의 전략도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이제 테라폼 클라우드와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서의 패커와 테라폼을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빌드를 위한 작업을 테라폼의 이제 로컬 실행 리소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유틸리티를 받고 준비된 패커 빌드 파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요. 빌드된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뭐 필요한 크리덴셜이 있다면 외부에다가 노출할 필요 없이 테라폼상에 이제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패커의 빌드 작업으로 업로드가 완료된 이미지 이름은 이후의 작업인 실제 프로비저닝 작업으로 전달이 됩니다. 프로비저닝을 담당하는 테라폼 워크스페이스에서 앞서 빌드된 이미지를 실제 인프라에다 배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이런 작업은 트리거링이 되어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패커의 홈페이지, packer.io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실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일단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잠깐 그림, 네, 로그를 보면 결국 패커의 빌드 파일 하나로 뭐 VMware와 실제 버추얼박스 두 가지에 대한 이미지를 동시에 빌드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뭐 데이터 센터의 뭐 멀티 VM 환경 혹은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도 동일한 이미지를 각각의 환경에 동시적으로 빌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도큐먼트를 확인해 보면 빌드되는 대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빌더라고 하는 쪽에 보면 패커가 빌드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대부분 많이 익숙히 알고 계시는 뭐 아마존 EC2나 뭐 애저나 혹은 뭐 도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하이퍼V 그리고 뭐 밑에 보면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 같은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국내 네이버 클라우드도 패커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스택이나 뭐 오라클 클라우드 이 등등등 굉장히 수많은 이제 VM 환경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환경에 대해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빌드 혹은 프로비저닝에 대한 코드가 있겠죠. 네, 결국은 코드로 인프라를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패커에 대한 환경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패커를 이렇게 패커로 준비되는 환경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라폼이 이 패커 빌드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일단 먼저 다운받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main.tf에다가 이런 로컬 익스큐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코드가 뭐 길어 보이긴 하지만 매우 단순합니다. 결국은
저는 이번 데모를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G 클라우드라고 하는 SDK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과정은 그냥 G 클라우드 SDK를 받아서 압축 푸는 작업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패커의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제 또 압축 푸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받아져 있는 이제 G 클라우드에 대한 인증, 크레덴셜을 적용하고 나서 그리고 패커로 빌드를 하는 작업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다운받고 압축 풀고 다운받고 압축 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패커를 빌드하는 과정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패커 빌드에 대한 테라폼 main.tf의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하는 패커 빌드 파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셔야겠죠. 패커에 또 이렇게 네, 패커를 빌드하는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선언되어 있는 이 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미지가 빌드될 때 얘는 어디에다가 이제 아티팩트를 저장할 것이냐라고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또 수많은 베이스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쓸 이미지, 저는 이제 변수를 처리를 해놨는데 우분투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우분투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빌드할 그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는 빌드 과정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VM을 딱 올리고 나서 세팅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뭐 파일이나 그리고 명령어들을 선언을 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에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이 프로비저너. 그래서 제가 로컬에 뭔가 실행할 파일이 있다거나 혹은 업로드해야 될 파일이 있다면 미리 여기다 구성해 놓으시면 굳이 저희가 접속하지 않고도 뭐 SCP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도 파일을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파일이라는 프로비저너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이제 쉘이라고 하는 프로비저너가 있습니다. 쉘이라고 하는 프로비저너는 저희가 실제 접속을 한 다음에 실행시키는 여러 가지 인라인 작업들, CLI 작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하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준비한 샘플은 일단 아파치, 여기 아파치2를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고요. 여기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 넣어줄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미리 세팅해 놓는. 그래서 이 기본 이미지 안에 아파치가 설치되고 일단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덱스 페이지까지 준비해서 이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는 작업까지를 하는 게 이 패커의 빌드 이미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미지가 완료가 되면, 이미지가 준비가 되면 실제 테라폼에서 프로비저닝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테라폼 프로비저닝에서는 앞서서 제가 이제 어, 이 구글 클라우드 환경에 업로드를 한 그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테라폼에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테라폼 리소스 스테이트, 리모트 스테이트를 가지고 앞서 별도의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된 그 아웃풋 값, 결국은 이미지 ID 값을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뒤에 이어서는 뭐 일반적인 구글 클라우드에 이제 VM 인스턴스를 띄우는 작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테라폼 화면으로 가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깃허브에 있는 깃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 놨고요.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 GCP 패커에서는 이제 패커를 가지고 이미지를 빌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 설명할 때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미지를 빌드해서 이 GCP에다 푸시를 하려면 크레덴셜이 필요하죠. 이 크레덴셜은 테라폼 클라우드 상에서 지원하는 이런 센시티브한 이런 값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낮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제가 런에 들어가서 실제 패커로 빌드해서 이미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테라폼 자체에서 로컬 익스큐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필요한 뭐 G 클라우드에 대한 뭐 SDK 그리고 패커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압축을 푸는 과정이 처음에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어플라이 러닝에서 보이는 이런 이제 화면, 이 화면을 통해서 실제 제가 뭔가 이제 다운받고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파일에 대한 그
다운 작업에 대한 로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다운로드 작업이 다 끝났고요. 지금 보면 이제 패커가 빌드를 실행하고 있는 이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실제로 이 패커는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VM을 생성하고 해당 VM, 베이스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 지금 방금 리프레시를 괜히 했군요. 방금 보면 이제 VM이 하나 생성돼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패커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패커가 해당 클라우드 상에, 저는 이제 GCP 상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가서 정의했던 파일을 복사해라,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거를 원격으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막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의 그런 빌드, 패키징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해당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화 시키는 것까지 패커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를 확인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현재 보면 지금 패키지를 아마 업데이트하고 있는 작업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패커의 빌드 파일에 패키지를 뭐 업데이트하라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놨었기 때문에 다시 패커로 가서 패커 빌드 파일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apt-get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패키지를 일단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아파치를 인스톨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해놨죠. 그래서 아마 패키지를 지금 읽고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파치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치를 설치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인덱스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이 다 끝났고요. 작업이 다 끝났고 그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미지화 시킨 다음에 골든 이미지를 만들고 딜리팅 하는 작업이 현재 수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패커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생성 작업이 끝나면 아까 이제 이런 베이스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VM은 자동적으로 삭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 고침을 통해서 보면 이미 이제 빌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패커가 이미지를 이제 스냅샷을 떠가지고 베이스 이미지를 하나 만든 상태가 되었고요. 이 구글 클라우드 쪽에는 이제 이미지 탭에 들어가면 제가 방금 만든 이미지가 생성된 거를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성 시간으로 소팅을 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 GS하고 오늘 날짜 2021년 5월 4일 그리고 16시 54분 36초에 만들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테라폼은 배포를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인덱스 파일을 인덱스 HTML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커로 빌드하는 과정은 심플하게 끝이 났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테라폼을 통해서 제가 앞서 이제 푸시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 테라폼, 이 GCP 테라폼이랑 워크스페이스를 실행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플라이 하라고 이렇게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테라폼이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는 앞서 제가 실행시켰던 패커 워크스페이스의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링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GCP 패커에 대한 동작이 끝나면 이 테라폼을 가지고 프로비저닝을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트리거링이 걸려 있어서 전체적인 CI/CD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한번 미리 벌써 돌아가지고 벌써 GCP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서서 나온 GCP의 패커로 나온 아웃풋 값을 보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미지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은 뒤이어서 실행되는 테라폼 프로비저닝은 이 이미지 이름을 가지고 실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뒤에 있는 GCP 테라폼으로 가면 지금 이제 어플라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아마도 이미지 이름을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들어가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구글 컴퓨터 인스턴스를 네, 리소스로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쭉 있지만 네, 부트 디스크 중에서 이니셜라이즈 파라미터로 이미지는 제가 앞서서 생성한 GS의 2021년 5월 4일 16시 54분 36초에 생성된 이 이미지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가 되면 결국은 앞서서 코드로 된 이미지 빌드 플러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구글 클라우드 상에 혹은 원하시는 여러 가지 뭐 VM 환경상에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과정을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음, 과정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어플라이를 했기 때문에 네, 컴퓨터 인스턴스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럼 다시 구글의 UI로 들어가서 VM 인스턴스가 실제 생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곧 있으면 VPC 네트워크까지 크리에이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전반적인 전체 프로비저닝 작업도 완료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결국은 뭐 테라폼을 가지고 프로비저닝까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치면 패커는 그 전 단계인 실제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전에 이제 테라폼만 가지고 하는 프로비저닝과의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 모든 프로비저닝 작업이 다 끝이 났고요. 여기서 제가 생성한 해당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 HTTP, 아까 제가 올리라고 한 아파치가 잘 떴는지 확인해 보면 이 안에 이제 아파치 서버가 떠 있고 제가 넣었던 인덱스 페이지가 잘 뜬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패커를 가지고 골든 이미지 만들고 그렇게 생성된 골든 이미지로 테라폼으로 프로비저닝까지 완료하는 전반적인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 파이프라인, CI/CD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